지금 빗썸으로 오시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상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화제의 빗썸 이동지원금, 지원금 혜택 받고 빗썸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왜 이동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또 이동해서 만족하고 있으신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동지원금 받고 빗썸으로 이사 오신 고객님, 안재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천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안재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90년생이니까 만 35이네요. 이번에 이동지원금 혜택 인터뷰하게 되셨는데 혹시 이동지원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빗썸에서 이벤트를 좀 많이 하시니까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이벤트에서 이동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이게 금액을 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옮겨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알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빗썸에 좀 관심은 있으셨는데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 원래 이용하던 거래소는 어디예요? 국내 거래소는 랑 를 쓰고 있었고요. 네. 해외 거래소는 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꽤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고 랜딩이나 스테이킹 같은 다른 서비스가 좀 폭이 적은 편인데 네. 해외 거래소는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로워서 좀 편하게 거래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해외 거래소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이동하셨을 때 혜택 받은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동 지원금으로는 100만 원이요. 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산을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4,700만 원 정도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소 이동지원금 혜택 받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셨을까요? 네, 추천은 사실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변에 조금 빗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추천을 해서 제가 모셔온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아이디가 네. 다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동하고 나서는 어디에 좀 얼만큼 투자 중이세요? 거래량이 좀 많아야 네. 이동 지원금을 좀 이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 많은 거 위주로 네. API로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고 계세요? 네. API 거래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손으로 하면 네. 좀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감정이 좀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에서 프로그램 매매처럼 빗썸에서 제공하는 그 거래소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 알고리즘대로만 사고팔고를 하도록 이제 짠 그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PI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랑 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거래량을 좀 높게 가져가기가 좋고요. 네. 변동성이 좀 클 때 네. 이제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 근데 그런 감정적인 걸 미리 배제를 할 수 있어서 시장 등락에 조금 더 뇌동되는 게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국내 거래소에서도 API 거래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빗썸에서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많아야 이동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다른 데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네. API의 그 콜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요청을 하고 정보를 받는 그 수에 제한을 두는데 네. 빗썸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보다 조금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코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서 빗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빗썸에서 특히 API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다른 거래소에 비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API를 사용하고 싶지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조코딩님과 강의도 이제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좀 몰랐어요. 그러신가요? 네. 또 다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관심을 가진 거는 좀 됐지만 네. 본격적인 투자는 21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오. 21년 여름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제 목돈이 좀 생겼는데 어디에 쓸까 하다가 가상자산도 좀 괜찮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자산도 투자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거의 정리를 했고요. 그냥
가상 자산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거 투자하셨어요? 네, 주식이랑 채권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럼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좀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이나 채권은 네. 그냥 수익률만 보면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런데 거기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 보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뭐 실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세고 보관에 대한 그런 좀 부담도 있고 한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네. 반대로 이게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게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물 네. 자산에 비해서 좀 보관도 편리하고. 네, 맞아요. 아, 그럼 이동하고 나서는 빗썸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좀 괜찮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어드랍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약간 용돈벌이 하듯이 네. 좀 이렇게 타먹는 재미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앱이 좀 깔끔하고 다른 거래소보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동지원금 사실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동지원금 받고 지금 이동하시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국내 거래소 중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빗썸만의 특장점 딱 한 가지만 꼽을 수 있다면 전 에어드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혜택이 확실히 좀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좀 뛰어나나요? 이제 저 뭐 11번가 던킨 이런 거 다 타먹거든요. 그것만 해도 네. 한 달에 좀 약간 과장하면 한 5만 원, 10만 원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예. 소소하게 부업처럼. 네, 그럼 이제 와이프 시키고 장인어른 네. 시키고 하면은 아, 그러면 가족분들은 다 빗썸 이용 중이세요? 네, 맞아요. 고객님은 지금 이제 수학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좀 수학에 굉장히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투자도 좀 어떤 수학적인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하시나요? 뭔가 엄청 전문적인 그런 고등 수학보다는 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이라 좀 단순하거든요. 네. 대신에 여기서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냐면 확률이나 경우의 수 같은 그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거를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네. 이걸 고려해서 뭔가 투자나 아니면은 그런 기대값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좀 뭔가 결정을 했을 때 후회나 아니면은 좀 뇌동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성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했으면 이건 확률의 문제니까 네. 혹시 실패하더라도 아 망했다 뭐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고 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처음에 했던 그 팩터들을 유효하면 뭐 그 뒤에 영향이 있는지만 새로 분석을 하면 되니까 사후 네. 분석을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마음의 동요가 덜하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빗썸 회원들은 좀 이렇게 거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건 좀 있어요. 이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 에어드랍 이벤트 할 때 다른 회원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에어드랍을 저랑 똑같은 생각인데 그냥 받아 먹으려고 시장가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가격 위아래 미친 듯이 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이용해서 아래에 있다가 위에서 먹는데 뭐 해봐야 뭐 3,400원이지만 5원, 10원 수수료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생각을 좀 해서 에어드랍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아, 어차피 혜택 받을 거 조금 더 챙겨서 그쵸, 혜택 그쵸. 받아라. 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21년도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그거는 좀 높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그 기대값이나 제 나름의 그걸 가지고 홀딩을 해서 본 거에 가까워서 사실 아. 거래를 잘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아, 진짜 잘하시는 네. 분들은 거래로 막 폭발적인 수익도 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혹시 본인만의 방식이 있나요? 나름 있는데 이게 맞다고 딱 할 수는 없지만 네. 주변에 돈 못 번 사람들이나 잃은 사람들의 그 수를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넣어서 네.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예상과 다르게 갈 때 얼마나 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선물이랑 레버리지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에 가까운데 네. 해외 거래소는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가상자산 가격 폭등이나 아니면은 폭락의 주요 원인이 레버리지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랑 반대로 갈 때 확 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의 생각을 좀 해보죠. 듀니나 아니면은 뭐 아시겠지만 코인글라스 같은 그런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네. 이게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베팅을 사실 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익률을 좀 많이 올리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잘한 건 아니고 네. 한 10번 정도 하면은 그 중에 한 2번 정도가 확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사실 대부분 만들었어요. 그럼 거의 수익이 홀딩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홀딩 했던 자산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주로 RWA 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을 좀 안 팔고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지금은 거의 없는데 네. 그리고 트론은 최근에 한번 튀어가시 정리했는데 트론도 좀 오래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빼서 이제 디파이에다 넣어놓고 이제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디파이에서 그 나오는 그 파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좀 받는 쪽으로. 네. 아, 그러면 이더리움, 트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알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거래를 하는 편이세요? 네, 전 비트코인은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솔직히. 아, 네. 이유가 있나요? 너무 커서. 아,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맥도날드의 한 3, 4배 정도 돼요. 애플의 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없어질 때 애플이 없어진 것보다 50%의 충격이 세계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네.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에 거의 다 연동이 돼 있다고 봐서 다른 네. 것들도 네. 개인적으로는 기회를 더 노리면은 저는 다른 걸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럼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 위주로 보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으세요? 아니면 좀 몇 가지 특정 종목만 가지고 있으세요?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네. 10대까지 될 텐데 사실은 그 중에 한 두세 개 대부분 한 90% 이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세 개가 좀 최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망하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 그 사전 인터뷰 안 썼는데 네. 사실 뭐 있냐면 네. 아발란체랑 체인링크에 거의 다 있어요. 아,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RWA에 직접 연동이 돼 있어서 아, 네. 아발란체는 작년 초부터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가격이 좀 올라서 걱정하다가 작년 이제 가을쯤 떨어져서 그때 좀 매집을 많이 했고요. 네. 체인링크는 사실 한 3년, 2, 3년째 계속 들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꽤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네, 계속 모으기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만 꼭 그 징크스가 피해가기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에만 꼭 네.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봇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니까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친구가 공유를 해줘가지고 네.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징크스가 있다. 자기는 2018년부터 API 이용한 복거래를 했는데 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질 때마다 급락장이 오더라.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12월 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날아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잘 연구하면서 거래하고 계시나요? 친구분이랑? 네, 친구는 꾸준히 그래도 네.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나름의 손절 코드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한테 좀 제안을 좀 해보고 네. 뭐 일종의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럼 적용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 정리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는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벤트도 없고 네. API도 별로고 그냥 사람이 막연히 많아서 거래량이 많은 것 뿐이지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얻을 것도 별로 없고 제 아.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안 쓴 지 한 2년 넘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 생각엔 성장성은 더 있는데 네. 냉정하게 보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보는 그 성장성의 기대감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꾸준히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그 파이어할 돈 딱 될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좀 목표가 있으세요? 이제 금액적인 목표도 있고요. 네. 혹시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해볼 걸이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그 사촌 형님 중에 비트코인 부자가 있는데 미국인이거든요. 네. 어릴 때 이민을 가셔서 네. 한국에 와서 저한테 제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했었는데 네. 제가 형 그런 실물도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이나 하라고. 네. 그래서 그때 주식을 그냥 전 가지고 있었고 이 형님은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 2,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사셨는데 1, 2년 전에 또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저한테 맨날 사라고. 그래서 형 나도 이제 코인은 사지만 비트코인은 못 사겠다. 아, 근데 그걸 놓쳤다라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서 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좀 진중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잘라버린 게 결국 제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더 좋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당시에 내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을 했을 거다라고 좀 후회되지 않게만 하면
그게 뭐 나중에 목표로서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좀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아직은 조금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코인이 그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하세요? 이게 그 친구, 저희 와이프의 친구 얘기예요. 와이프의 친구가 잠실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써도 돈을 못 쓴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겸손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집안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냐 물어봤더니 좀 60년대, 70년대 이때쯤에 토지 보상을 할 때 네. 그때 다른 분들이 이제 강북으로 이사 갈 때 그 주변 땅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집인데. 네. 그때 잠실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 가지고 건물을 짓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다 못 쓸 정도로 부자가 돼 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강북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바보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거기가 더 개발된 되었고 그리고 일종의 보증된 안전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네. 헐값에 그분한테 팔았겠죠. 그럼 결국 그 재산을 만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하죠 실제로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그렇게 보증되지 않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건데 네. 반대로 그런 비슷한 기회라도 얻으려면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다만 내가 남들처럼 그냥 산다니까 쓰레기를 샀다가 망하거나 이렇게 된 일은 없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는 해가면서 조금 더 좀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나라나 은행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행한테 이자를 받고 나라한테 이제 채권 이자를 받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아니면 그 집단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큰 리스크가 있는 곳에 큰 이제 리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가장 부합하는 거는 저는 가상자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조금 진중하게 해보시고 네. 지금 좀 안전하게라는 그 안전이 실제로 내가 미래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수단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안주해버리는 거 아닌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제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기회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후회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안주하지 않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저희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한번 저희 빗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들 후회 없는 결정하시고 2025년에도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거래소 이동지원금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른 거래소를 이용 중이시라면 지금 빗썸으로 이동하시고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상당의 이동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댓글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빗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